반갑습니다, 여러분. 2023학년도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맡은 삼일여자고등학교 신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 얼마 남지 않았죠.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에 열을 올려야 될 시기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먼저 건성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성법에는 4가지 목록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개념, 두 번째는 작성 순서, 세 번째는 문항별 작성 요령,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여기 1번에서 3번까지 같은 경우는요, 내용적인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 4번은 형식적인 측면이 가장 크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내용과 형식이 어우러져야만이 하나의 어떤 글이 좀 만들어질 수 있듯이 보통 보면 3번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어떤 걸 시작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게 있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된다. 개념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작성 순서에 따라서 작성 요령을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3번으로 들어가지 않고 순서에 따라 1, 2, 3, 4번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개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때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회사에 취직할 때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단순히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다. 즉 평가자가 있거든요. 평가자는 바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평가자에게 자기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글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들과 똑같은 글이라기보다는 남들과 좀 차별화된 본인만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글이 상당히 좋은 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글을 많이 봤는데요. 학생들이 뭔가 자기의 강점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열식의 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나열식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나름대로 연결된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중심이다,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를 누가 평가하느냐, 대학 관계자가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자도 사람이거든요. 평가자도 재미있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 나왔듯이 평가자들은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물론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학생 자신이 특징이 드러나 있는 학생의 색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자기소개서를 더욱더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평가자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가자가 알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로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자, 평가자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또는 변화 발전된 이런 사항들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 학생들은요, 물론 일반적인 모든 학생들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이 어떤 자기소개서를 많이 처음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결과 중심의 글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평가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과 학생들이 작성하는 것 요 사이에 일치가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글을 아무리 잘 써도 평가자가 요구하는 글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 즉 대학 관계자, 내가 원하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글을 쓰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겠죠. 평가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정작 학생들이 작성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많죠. 갈등은 있었는데 내가 주도해서 갈등을 해결하였다. 이렇게 단순히 마무리해버리고 있죠. 그럼 평가자는 이 어떤 갈등이지?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됐지? 이런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뭔가 어떤 자세한 평가를 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독서 활동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자는 이 학생이 어떤 계기로 독서를 했는지,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어떤 감명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전공 선택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데 학생들이 작성하는 거 보면은 이러이런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고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적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평가자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그죠?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작성하는 것은 구체적 세부적이 아니라 추상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물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적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잘 쓰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잘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어떤 단계적인 부분부터, 기초적인 부분부터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반 동안이죠. 2년 반 동안 학생이 걸어온 길을 쓰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학생들이 3년 동안에 2년 반 동안에 어떤 생활을 했을까? 수업에서부터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했겠죠. 그러면 이러한 활동들이 있죠. 이런 학생의 일련의 활동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학교 생활기록부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기록한 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바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학교 생활기록부가 반드시 필요한 자료답니다. 그죠? 이것 없이 자기소개서를 쓴다면은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빨간 글씨로 수업을 적어놨거든요. 수업을 적어놨는데 왜 수업을 적어놨을까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수업이죠. 매일마다 학교에 와서 6교시까지 또는 7교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수업이 진행되고 어떤 경우는 독서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이라든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게 바로 수업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수업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큰 힌트가 될 만하다,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활기록부에서도 수업 부분을 다룬 교과서특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줄 것이다. 그 다음에 요것에 따라서 요것에 의해서 쓰게 되는 자기소개서 있죠. 자기소개서 역시 수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이런 부분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수업에서 출발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관계인데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이것 없이 쓸 수는 없겠죠. 자, 학생부를 보시면 수상 경력에서부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쭉 종합의견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이런 활동 사항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소재들을 끄집어내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있는 의미 있는 소재들이 어우러지는 집합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적인 의미가 깊은 소재일수록 자기소개서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자기소개서 의미 있는 소재들은 바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학생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소재거리를 찾고 여기에서 작성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뭐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요. 맛있는 자기소개서 요리 비빔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비빔밥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비빔밥이 맛있게 이루어지려면은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재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재료들이 신선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비빔밥의 어떤 참맛이 우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바로 풍성한 재료, 풍성한 소재, 즉 깊은 맛, 의미 있는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소재들은 바로 뭐냐? 비빔밥의 재료들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3년 동안에 학교 생활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의미 있는 활동들이 자기소개서의 하나의 어떤 재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상당히 괜찮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맛없는 자기소개서 요리 해가지고 비빔밥. 요 같은 경우는 분명 아시다시피 방금 그림과는 좀 더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그림이냐면 재료가 별로 없는 비빔밥이겠죠. 그죠? 이건 달랑 김치밖에 없죠. 달랑 고추장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맛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평가를 받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족한 재료고 부족한 소재다. 얕은 맛에 의미 없는 자기소개서라면은 방금 보여드린 그 비빔밥과 요 비빔밥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경쟁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반 동안에 그죠? 내가 활동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좀 선택해 보시고 그런 것을 적절히 배열하는 게 상당히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료가 신선해야 풍부하고 음식 맛이 있듯이 소재도 신선하고 풍부해야만이 자기소개서 질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인데요. 자, 어떤 예가 있냐면 왼쪽은 교과 세특의 내용이거든요. 아마도 문학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학생부에 천상병 시인이 작품들을 영어 번역본과 함께 보며 한국의 사투리, 문어체와 구어체 간에 해서 영어에 비해 요게 바로 세특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요 세특에 적혀 있는 걸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적어놨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은 활자에서 자연스레 묻어나는 순수함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업 이후에도 여운이 사라지지 않아서 쭉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교과 세특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적어놨다. 그럼 학생부는 바로 뼈대 구실을 하겠고 자기소개서는 뼈대에 살을 붙이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리자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3학년도 자기소개서 제출 주요 대학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죠. 4년제 일반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는 원래 마지막입니다. 어쩌면은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것으로 말미암아 일부러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을 안 적는 경우가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그럼 역으로 본다면은 자기소개서 쓰기 좀 힘들더라도 이걸 끝까지 인내해서 끝까지 작성하면은 오히려 지원율, 경쟁률 부분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특수목적대 같은 경우는 확정이 아직 안 됐고요. 일반대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대학별 전형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색칠한 부분들은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죠. 15개 대학 있는 대학들입니다. 각 대학과 전형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쭉 나와 있죠. 연세대, 활동우수형, 국제형, 동국대, 두드림, 중앙대, 다빈치, 탐구형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기말고사 대부분 끝났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마무리할 시기고, 그러면 보통 보면은 예전에 설문조사한 자료를 좀 보니까요, 한 달, 약 4주 남짓 걸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1, 2주도 좀 있지만은 4주, 거의 한 달 동안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이 7월 한 중순이고, 그 다음에 9월 중순이니까 2달 정도는 충분히 남았거든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절차에 맞게끔 써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서울 시내 주요 대학 15개 대학을 구분해 봤을 때 왼쪽은 제출 대학이고, 그죠? 오른쪽은 미제출 대학입니다. 서로 대학 레벨이 상당히 비슷하겠죠. 자, 왼쪽에 있는 대학 한 군데라도 만약에 쓰신다면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대학만 쓰신다면은 자기소개서는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 Q&A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립대 자기소개서 가이드북에 나온 건데, 자, 자기소개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요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차지하는 특정한 비중이나 비율은 없습니다.
자, 뭐 자기소개서는 예를 들어 30%다, 50%다, 몇 점 만점이다.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동시에 보면서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들 합니다. 평가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서류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바로 뭐냐면 자기소개서보다는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엄청나게 잘 쓰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가? 이것보다도요, 자기소개서는 어쩌면 보조자료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를 보완하고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없겠죠. 또 주객이 전도될 수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렇다고 대충 쓰면 되겠다. 대충 쓰는 것보다는 생활기록부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서로 함께하는 평가 자료라서 어느 하나만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다. 물론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꼽는다면 당연히 저는 생활기록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이걸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부에서 있죠. 기록부에서 기재되지 않은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당연히요.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교회 수상 실적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되겠죠.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쓴다고 해도 증빙 자체가 불가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가 대상에서, 자, 보세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죠. 그럼 글자 수를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론 뭘까요? 쓰지 말라는 소리죠. 즉,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쓸 필요가 없다. 아무리 쓴다고 한들 글자 수 낭비밖에 안 된다. 평가자들은 평가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에서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 썼는데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을까? 생활기록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맞춰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평가를 받으려면은 생활기록부를 보시고 작성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각 항목의 글자 수는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나요? 1500자, 800자 중 있죠. 자, 글자 수를 채우려고 억지로 문장을 늘 필요는 없으나 내용이 부실하면 성의 부족으로 볼 수 있어 좋은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자, 우리 1번 항목이 1500자죠. 근데 1500자인데 내용이 아주 부실해서 1000자도 채 안 된다. 그럼 아마 평가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1500자로 채우라 했는데 1000자도 안 된다 그러면 이 학생이 그만큼 채울 만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자, 엄청나게 많은 활동과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면은 오히려 글자 수가 너무 넘쳐날 수 있겠죠. 가급적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0% 다 채운다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채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나. 일반적으로 10% 내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1500자 내외가 아니라 이내거든요. 이내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1450자 내외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항목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소개서에 어떤 문체를 사용해야 하나요? 꼭 존댓말을 써야 하나요? 이것도 정해진 건 없죠. 자기소개서에 특별히 써야 하는 문체라든지 어투는 없습니다. 다만 통일된 문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문어체를 많이 쓰죠. 자, 구어체 같은 경우는 우리 말을 하듯이 쓰는 경우거든요. 뭐뭐 하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우리 글을 쓰듯이 하는 문어체가 더 좋겠고, 또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경어체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했다, 뭐 그랬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뭐 경어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뭐 했습니다라고 경어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평가자들도 거의 거기에 바로 익숙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경어체를 쓰시는 게 좋겠고, 어떤 경우에 했다가 했습니다 했다가 이런 부분은 통일성이 없는 문체죠.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이면 정해진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어체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강에 개념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만이 요 개념을 차근차근, 그죠,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죠, 기본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 개념은 평가자가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게끔 자기만의 특징을 살려서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작성 순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자기소개서 작성의 틀이라고 요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하나의 소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아까 비빔밥 보셨죠? 비빔밥의 재료들이다. 즉 생활기록부에서 여러분들이 2년 반 동안에 즉 3년 동안에 활동했던 소재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다. 많이 했으면은 그러면 요 활동 많이 한 걸 다 기재를 해야 될까요? 생활기록부에 자기소개서 다 기재 못하죠. 너무 많은데. 자, 비빔밥 보세요. 비빔밥의 재료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으면은 맛이 좀 날까요? 제대로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도 적절히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이걸 나열을 했고 두 번째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죠? 이렇게 연결을 시키다 보면 조금씩 윤곽이 들어가겠죠. 나는 2년 반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라는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겠죠. 그런 다음에 의미화를 시켜봅니다. 그죠? 하나의 나무 모양이 됐죠. 저는 3년 동안에 또는 2년 반 동안에 학교 생활하면서 나무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나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통해 봤을 때 하나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죠? 특징이 나무처럼 바로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성 순서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쭉 몇 년 동안 자기소개서를 연구 분석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저 나름대로 만들어낸 순서입니다. 100% 완전하거나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또 경험상 이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지원대학 및 학과 선정이거든요. 그죠? 지원대학 및 학과 선정. 요게 바로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쓸 수 있겠죠. 인재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학생부를 정독하죠. 학생부 정독을 통해서 소재거리를 많이 찾아내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빔밥의 재료들을 많이 찾아내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 각 문항에다가 활동 소재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바로 개요 작성이죠. 어쩌면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요 작성입니다. 요 개요 작성이 없는 상황에서 글을 썼다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사상 누각, 즉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뼈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개요 작성 끝나면은 개요에 맞는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다 끝나면 끝이다. 반드시 첨삭 지도가 필요합니다. 첨삭하기. 그러면 요 1년의 과정이죠. 6단계 1년의 과정을 거치면은 그죠? 거친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특강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나름대로 거쳐봤습니다. 그죠? 거치고 한두 시간은 인재상 파악하고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 들고 와라 해서 정독하고 그 다음에 소재거리 만들고 세 번째는 활동 소재를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 끝난 다음에 각자 개요를 작성해라. 작성한 다음에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저 하나하나 판단했습니다. 판단해서 괜찮은 개요다. 자기 학과에 맞게끔 괜찮다 그러면 통과. 너는 본격적으로 글을 써라 했고 그런 다음에 어떤 학생은 아무래도 개요 작성이 좀 더 마음에 안 든다. 소재하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한번 작성해봐라. 이렇게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1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거치면 나중에 첨삭을 하더라도, 그죠? 하더라도 약간 리모델링 수준으로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요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나는 대로 나는 글쓰기 능력이 출중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치지 않고 썼다. 그러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완전 재건축까지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소 이런 단계를 거쳐 가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원 대학 및 학과 선정 인재상 파악이거든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및 모집 단위별 인재상 확인. 그래서 자신의 활동과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대 인재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대 인재상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있습니다. 자, 서울시립대는 혹시라도 서울시립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학교에서도, 그 학과에서도 반드시 요구를 했거든요. 자, 예를 들면 화학공학과 인재상이거든요. 기초 과목 및 수학 교과목에 대해 깊은 소양을 갖춘 학생. 그 다음에 공학적 응용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겸비한 학생. 나와 있죠? 그다음에 타인과 공동 목표를 위해서 협동하는 능력 및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학생. 자, 내가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서울시립대. 그러면 인재상을 봐가지고 종합전형에서 기초과목 성적도 안 좋은데 국영수 과목이죠. 수학교 과목 더 안 좋은데 창의력도 별로 없는데 협동 능력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리더십 없는데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시고 어느 정도 내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많이 살리는 게 더 좋겠죠. 창의적이라든지 분석적 사고력이 뛰어나다는 것. 그 다음에 협동 능력. 이번 항목이죠.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살려주면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인재상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서울시립대는 뭐 기초 성취도를 많이 중요시하죠. 아마도 서울시립대만이 아니고 대부분 대학입니다. 국영수 과목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화의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있는 학생들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인재상을 반드시 파악해 보시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시립대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팁 해가지고 완전히 공개를 했거든요. 뭐라고 공개했냐면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드러나도록 작성해라. 바로 명시됐거든요. 대학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반드시 시립대에 가는 학생들은 요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실적 나열보다는 과정 위주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열식 위주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일부러 쓰는 것보다도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나열식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게 나열, 즉 열거법보다는 점층법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점층법을 쓰기 바랍니다. 나열식은 각자 다른 내용이거든요. A, B, C, D 각자 다른 내용을 열거할 뿐이고 점층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보다 연계되고 확장되고 보다 심화되는 그런 과정을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점층적으로 접근하시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잘 쓴 글보다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글이죠. 글쓰기 솜씨 상당히 뛰어나다. 뛰어난 건 괜찮은데 알맹이가 없다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재상에 따른 자기소개서 작성 사례 한번 볼까요? 서울대 아로리에서 좀 따온 건데요. 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적은 학생인데 자, 볼까요? 한국문학이 세계 진출할 때 작품을 잘 담아내려면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맞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한글판과 영문판의 글을 비교하면서 쭉 나왔습니다. 자, 저는 일반적으로 서울대 국어국문이니까 국어 또는 국문학에 대한 보다도 심화된 자세한 내용을 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 나오지만 한글판과 영문판의 글을 비교하면서 한글로는 길지 않은 문장이 번역본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보다도 확대해 나가고 있네라고 볼 수 있겠죠. 서울대 인재상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이다. 즉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번역한 경험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서울대의 어떤 인재상을 제대로 분석한 학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응용생물화학과를 볼까요? 자, 실험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험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뒤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에 관해 배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좀 다른 게 있죠.
어떤 경우 실패 사례보다는 어떤 사례죠? 성공 사례를 많이 적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실패 사례를 적었습니다. 실패 사례라고 해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럼 서울대 인재상 보니까요.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다. 정말 대단하죠. 이 학생이. 그죠? 실패 사례를 드러내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배웠다는 것은 오히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학생도 이런 인재상을 보고 적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번 항목에서는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다음에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드시 파악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인재상이 파악됐다.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가 파악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학생부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정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항목별 주요 활동 소재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면서요. 뭐 볼펜도 좋고 연필도 좋고 형광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하나 자기가 의미 있는 활동이었으면 다 체크를 하는 게 더 좋겠죠. 활동이면 있는 거 다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빔밥 재료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또 정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면접 전형은 일반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로 정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독하면서 내가 예전에 했던 활동들을 바로 떠올리겠죠. 떠올리면서 어떤 활동했지, 나의 역할이 뭐였지, 이걸 통해서 그 과정이 뭐였지, 어떤 결과 얻었지, 뭘 배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면접 전형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별 주요 활동 소재들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택한 활동 소재들을 모아야 되겠죠. 자, 여기 예를 들어 생명과학을 지원한 학생입니다. 학생이고 이렇게 하나 도표로 만들어 봤거든요. 학업에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요런 구분해 봤고 수상에서부터 종합의견까지 쭉 봤습니다. 봤죠?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활동했네요. 이렇게 도표가 꽉 찰 정도면은 정말 비빔밥 재료가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활동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얼마든지 자기소개서에 많이 녹여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소재들을 자기소개서에 전부 다 녹여낸다?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면 자, 일단 고르는 거죠. 과목에 따라 고를 수 있습니다. 지원 모집 단위죠. 모집 단위, 즉 학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생명과학과를 쓴다 그랬을 경우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는 다른 학과를 쓴다 그러면 또 다른 소재를 고를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학종을 쓴다. 물론 학종 6개는 좀 위험하겠죠, 사실은. 보통 2개를 쓴다, 3개를 쓴다, 또 4개까지 쓴다 그러면은 똑같은 학과를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학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재료죠. 나머지 활동들을 가지고 별도로 배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요 5개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 다음에 배치를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 각 문항의 활동 소재를 배치하는 거죠. 문항 1번이 있고 문항 2번이 있죠. 문항 1번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묻는 거고요. 문항 2번은 공동체 역량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문항 1번은 아까 선택한 소재 중에서 세특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을 넣어야겠다. 문항 2번에서는 리더십 활동과 무료 급식 봉사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정해졌죠. 그러면 자, 점점 폭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줄어들면서 이제는 자기소개서 쓰는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과정 필요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배치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개요 작성하는 거죠. 뼈대 구실입니다. 자, 우리 글을 쓸 때 설계도를 보고 글을 쓴다 했습니다. 그죠? 집을 지을 때, 죄송합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죠. 그럼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짓듯이 글을 쓸 때는 바로 개요를 보고 글을 작성하죠. 그 개요 작성은 글의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안 보고 적는다면 완전히 와장창장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 단계는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동기, 과정, 결과. 왜 했지? 어떻게 했지? 결과 어떻지?
이런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4단계는 뭐 동기, 과정, 결과, 의미까지 무엇을 얻었나까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5단계는 동기, 과정, 결과, 의미, 변화까지 있죠. 어떻게 변화했나까지, 요렇게까지 점점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실용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했고, 어떻게 내가 변화를 했고, 이런 부분까지 이어지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글자 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년, 재작년까지는 바로 500자짜리가 있었거든요. 이번 항목 같은 경우는 1500자까지 됐습니다. 500자를 쓸 경우도 있었는데, 500자면은 보통 3단 구성 괜찮죠. 지금 1500자도 있고 800자도 있는데 개인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4단 구성 내지 5단 구성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개요 작성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가 끝났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죠. 이게 바로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다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과 2번이 서로 연계되고 확대로 이어지면 금상첨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항목 방금 말씀드렸죠. 1번 항목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묻는 거고요. 2번은 공동체 역량을 묻는 겁니다. 그럼 학업 진로하고 공동체하고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럼 1번 따로 내용 줬고 2번 따로 내용 줬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욕심낸다면은 이왕이면은 1번, 2번이 서로 보이지 않게 연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 확대가 되면 더욱더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저는 저 평가자로도 이 학생은 정말로 자기소개서를 쓸 줄 아는 학생이다. 정말 학교 생활을 정말로 의미 있게 했다라고, 그 다음에 의미 있게 한 학교 생활을 정말 배치를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상첨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라든지 문장 수를 조절을 해야 되고, 지나치게 긴 문장은 바로 지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금지 내용 있죠. 금지 항목 확인하시고 반드시 이런 항목은 기재를 금지다. 상투적 추상적 표현 및 미사여구를 지양해라.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라. 이런 식으로 뼈대에 살 붙이는 작업이 본격적인 글쓰기 작업이죠. 그죠? 자, 그럼 글쓰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출하나요? 그렇지 않죠. 한 번 더 살펴봐야겠죠. 이게 바로 첨삭하기, 이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급적이면 한 명 내지 두 분의 뭐 선생님이든 뭐 선배님이든 뭐 부모님이든 상관없겠지만은 한 명 내지 두 분한테 첨삭 지도를 받을 것, 저는 한 명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한다면 두 분까지. 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예전에 어떤 학생이 5명인가 6명까지도 첨삭 지도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받다 보니까 그 내용도 다 달라요. 더 힘들겠죠. 그죠? 오히려 초점을 잃어가지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을 믿으시고요. 한 명 내지 두 분한테 맡기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첨삭할 때는 소재 첨삭, 구성 첨삭, 문장 첨삭 등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첨삭 지도 받으러 올 때 뭘 봅니까? 문장이 어떻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대학을 썼지, 어느 학과를 썼지, 이걸 먼저 묻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소재를 제대로 선택했는가, 그 다음에 소재를 제대로 배열했는가, 이것부터 봅니다. 이게 되면은 전반적인 구성이죠. 또 구성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장 구조라든지 맞춤법, 어법 이런 부분 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은 맨 마지막에 보고요. 내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6번까지 첨삭 지도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 정리해 볼까요? 자, 지원대학 학과의 인재상을 찾아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에서 소재를 추출해라. 세 번째는 소재를 전공에 맞게 배열해라. 네 번째는 단계에 맞게 개요를 작성해라입니다. 개요 스토리맵을 작성해라. 그다음 개요를 바탕으로 본문을 작성하고, 본문 작성이 끝나면 바로 제출하지 마시고 한 명 내지 두 명의 선에서 첨삭 지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까지 작성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 요령입니다. 자,
물 한 잔 마실게요. 어쩌면요, 요게 부분이 상당히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급한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급한 경우는 바로 3번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도 되긴 되겠죠. 그래도 뭔가 체계를 갖추려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자소서 작성 순서에 입각해서 요 단계까지 오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문항 한번 볼게요.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해놨습니다. 1500자 학업 및 진로 역량을 묻는 거죠. 빨간 글씨. 자신의 진로,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이게 어쩌면 트라이앵글이죠. 트라이앵글, 삼각형입니다. 그럼 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게 낫다. 그럼 진로와 관련하여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 경험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에서 교내 활동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하나 문항을 분석해 볼게요. 자, 여러분 시험 칠 때 있죠. 시험 칠 때 선생님이 출제를 하죠. 학생이 답을 합니다. 그럼 출제 문제를 읽고 바로 답을 하기보다도 이게 낫겠죠. 선생님의 의도가 뭐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출제했지? 이런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 글을 쓴 의도 있죠. 그 글 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기소개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자, 1번 문항, 2번 문항 있는데 그 출제 문항의 의도를 반드시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답이 잘 나오죠. 자, 볼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입니다. 그러면 재학 기간 중이면은 고등학교 이전의 기록은 학생부에 없겠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 뭐뭐 했고 중학교 때 뭐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뛰어났다 이런 경우 적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때 내용과 중학교 때 활동 내용을 적었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여기서 고등학교 기간 중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즉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글자 수만 아까울 뿐이겠죠. 아무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훌륭한 활동하더라도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진로 관련이거든요. 자, 전공 관련 지적 호기심 해결 과정, 심화학습, 자기주도 학습, 독서 등. 자, 저는요, 요런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1대1 컨설팅 할 때라든지, 늘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호기심이라는 5글자를 강조하거든요. 지적 호기심. 자, 평가자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을 상당히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 탐구력이 많이 뛰어나겠죠. 뭔가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죠. 그죠?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고 보다 하나를 가르쳤다. 그럼 하나를 가르치면은 하나를 아는 학생이 있고 하나보다도 2개, 3개 알려고 노력하는 학생이 있고 하나도 모르는 학생이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하나를 가르쳤으면은 하나를 알고 또 다른 것을 알고 싶어서 탐구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적 호기심 해결 과정,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서 그런 말씀 드렸죠. 학교 생활 중에서 수업을 가장 많이 했다. 그러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많이 살려내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많이 해결해 갔으면 더욱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교과 세특에 적혀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는 보다 그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얻고 싶어. 근데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게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단계가 다 필요하겠죠. 학생의 입장에서 당연히 교과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교과서는 너무 쉬워. 이거 때려치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책을 볼게. 이러면은 대학에서 그다지 믿어주지 않겠죠. 그러면 교과서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좀 더 나의 어떤 진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교과서의 내용 가지고 호기심 가지고 좀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독서를 하는 거죠. 독서했습니다. 독서하면서 나만의 어떤 탐구 활동하죠. 탐구 활동했고 보고서 결과물을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또 발표까지 했죠. 발표한 다음에 또 다른 부분까지 예를 들어 동아리 또 써먹었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있죠. 연계 활동, 지식 확장 활동, 적용 활동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흔히 자기주도 학습 능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밤 늦게까지 자율학습 열심히 했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자기 주도 받는 말은 타의 주도입니다.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내 혼자 지적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생겼으니까 다른 학생들은 매점 갈 때 나는 그 시간에 도서관 갔습니다. 책을 찾았습니다. 책 찾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걸 탐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했습니다. 보고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런 일련의 과정이 자기 스스로 한 거죠. 그러면 자기 주도 학습 뛰어난 거죠. 심화 학습도 뛰어난 거죠. 왜? 독서활동 과정 통해서 있죠.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혼자서 심화 학습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과정이 자기소개서에 그 다음에 생활그룹 세특에 반드시 녹아 들어가면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힌트 드렸죠. 지적 호기심 해결 과정 1번 항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로 관련 학습 경험이 끝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어가는 게 더 좋겠죠. 이제 동아리 활동, 진로 탐구 활동 등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연계를 시켜라. 연계를 시켜라. 그 다음에 1500자이기 때문에 한 문장 평균이 약 60자 내외가 됩니다. 그럼 25문장 내외를 적절하게 배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일본 문항을 만들어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부터 자기소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전에는 요 바뀐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사례 같은 걸 찾을 수가 없죠. 저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다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인가라고 많이 고민해 봤는데,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해낸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진로 관련 학습 경험에서 진로 관련 교내 활동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연계 지어가면 더 좋겠다. 우리 모든 활동들이 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단순한 활동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단순한 활동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고 연계되고 확장되는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나중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일단 연계 확장성이라 이야기했죠. 그러면 진로 관련 학습 경험이 있죠. 또 교과 수업,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교과 수업도 될 수 있겠고, 수행평가, 과정, 독서활동, 발표, 토론 수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개인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은 진로 관련 교내 활동으로 이어갑니다. 요게 확장되는 거죠. 자, 내가 한 개인 중심에서 그 다음에 여기 진로 관련 교내 활동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학습 경험 내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럼 내 혼자 공부한 거 그냥 끝내지 않고 2명 내지 3명 또는 여러 명이 같이 했습니다. 개인 또는 집단 중심으로 확장 맞죠? 그죠? 요런 학습 경험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몇 년 전에 의예과 합격한 학생이거든요. 자, 여기 화학 수업 시간, 제가 자기소개서를 지도를 했는데 화학 수업 시간에 출발합니다. 수업 시간에 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미노산 같은 양쪽성 물질, 혈액의 pH가 일정하게 유지됨을 이해하고 pH 조절이라는 주제 호기심을 가졌고, 호기심 가졌으니까 도서자료 탐색했고, 그 다음에 제작했고, 마지막에 수업시간 발표까지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한 거죠. 이 학생이.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로 관련 의미 있는 교내 활동으로 이어지면 되겠죠. 근데 볼까요? 진로 탐구 활동. 자, 화학 수업 시간은 내 개인적으로 학습을 한 겁니다. 여기 진로 탐구 활동이죠. 나 혼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한 겁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3D 프린팅을 이용한 F1 자동차 만들기, 그 다음에 차체를 연필로 디자인, 풍동 테스트. 어때요? 화학 수업 시간인데 갑자기 3D 프린팅이 왜 나오지? 이게 과연 연계 확장이 된 걸까요? 이렇게 의아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뭐냐? 첫 번째 부분에서는 화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쩌면 물리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런 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계가 되긴 되겠죠. 근데 이왕이면 요것보다도 요런 내용이 좀 낫지 않을까요? 그죠? pH 관련 수집 및 자료 수집 및 분석, 주제 선정 해서 맨 마지막에 진로 탐구 내용 발표했다. 어때요? 요런 부분에서 연계가 되고 확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개인에서 출발해 가지고 단체로 이어가는 게, 개인 학습에서 출발해서 단체 활동으로 이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저 생각입니다. 그죠? 글자 수는 700에서 800 동등하게, 또 이렇게 한 다음에 한 100자 정도 줄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도 무방하겠죠. 자, 1번 문항 소재 볼까요? 여기 X표하고 동그라미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동그라미 더 낫죠. 보통 수행평가라든지 발표 수업 등 주제 탐구를 위한 노력 과정, 그다음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과정, 요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왕이면 저는 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X한 이유가 뭔지 알죠? 학생들이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적는데요. 가장 많이 적는 게, 이건 재작년이죠. 1번 문항. 그죠? 학업 역량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주로 어떤 내용 많이 적었냐면요. 성적 올린 이야기를 많이 적었대요. 학업 성적 올린 이야기. 평가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수학이 1학년 때 4등급, 2학년 때 3등급, 3학년 때 1등급 올랐습니다. 요런 내용. 상 받은 내용. 자, 평가자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런 내용, 상 받은 내용은 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다 나와 있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내용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 쓰지 말랍니다.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에서 내 아무리 성적이 오르더라도 내 성적이 이렇게 공부해서 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평가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얘가 어떻게 공부해서 이렇게 성적 올렸네. 공부 방법 알고 싶다? 전혀 아닙니다. 그죠? 얘가 어느 부분에 관심 많고 그 부분에 관심 많아서 어떻게 관심 분야를 해결했을까, 어떤 열정 가지고 해결했을까, 이런 부분이 더 관심 많죠. 그러면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오더라도 분명히 이와 같은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그죠? 이런 학생들을 원하죠. 이 학생이 공부법을 알고 싶다. 공부법 괜찮네? 이렇게 해서 성적 올렸네? 이 학생 뽑고 싶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명심해서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항 학습 경험 소재거든요. 자, 이건 교과 수업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업 역량이거든요. 진로 역량이고, 그래서 대부분에는 교과 세특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반드시 세특에서 출발해라는 아닙니다. 교과와 관련된,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다. 저는 동아리를 교과 동아리 했다 그러면 동아리에서 출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학생은 사회문화 과목 여기서 출발했죠. 문화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구분 기준 등 하면서 썼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경제 과목에서 출발했고요. 세 번째 학생은 물리 수업에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죠?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컴퓨터 동아리에서 화학 동아리 활동 중, 영어 소설 읽기 동아리 중, 다 교과와 연관되기 때문에 교과와 연관된 내용은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1번 항목, 1번 문항은 반드시 본인만의 학습 경험, 진로와 관련된 학습 경험이기 때문에 교과와 관련된 교과 세특이라든지 또 동아리도 상관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 혼자서 학습한 그런 경험에서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시립대 자기소개서 가이드북에 나온 건데요. 한번 볼까요? 저는 내신 1등급을 유지했대요. 그죠? 1등급 유지했고, 그 다음에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은상 수상했고, 독서반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며, 교내 다독상 최우수상 수상했다. 자,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한번 평가해 보세요. 괜찮습니까? 나열이죠, 일단. 그죠? 내신 1등급. 생활기록부 다 나오는데요? 은상 수상했다. 수상 경력 다 나오는데요? 물론 지금은 한 학기당 한 개이기 때문에, 그죠? 모두 나오진 않겠지만은 확인은 가능하겠죠? 독서반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다양한 분야? 어떤 책을 읽었죠? 자, 그래서 서울시립대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결론이 옵니다. 단순한 성적, 수상 등은 학생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소개서에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학업에 대한 호기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저 호기심 강조했죠. 호기심 있는 학생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호기심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 해결 과정 속에서 심화학습이 드러나죠. 독서가 드러나겠죠. 그죠? 자, 결과 나열보다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열보다는 결과, 그죠? 과정, 이겁니다. 요런 평가를 내렸고, 자, 요 학생 볼까요? 중간고사에서 독서 5등급이라는 점수 받았대요. 5등급. 아, 나름대로 충격이 컸네요. 자, 이 이상의 숫자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그 다음에 요 성적이 상당히 부끄러웠다. 슬럼프에 빠졌다. 그런 다음에 독서 과목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요걸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요. 자, 학습 경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맞죠?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평가자님, 저는 2등급 이상의 숫자를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독서 5등급은 정말로 큰 실수였습니다. 실수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인정에 호소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이거 잘 호소하는 내용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소개서는 평가자한테 내 감정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독서 멘토링을 시작했다 했죠.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멘토링 학습 경험, 과정, 요게 더 중요하죠. 그럼 요 내용은 없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미흡하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요 학생 어때요? 2학년 자율동아리 킹스 스피치, 1학년 때 학습 신문 제작, 챔버 오케스트라 클래식 연주 동아리. 나열이죠. 그죠? 열심히 만들었고 칭찬도 받았고 고등학교 배포했고 어때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요? 자, 나열식 활동 위주로만 기록하여 결과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 과정이 부족합니다. 그죠? 밑에는 그렇죠. 위에는 바로 나열되어 있죠. 자, 요건 어때요? 자, 생활과 윤리 시간에 수업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롤스의 이론의 매력을 느꼈네요. 그럼 매력을 느꼈으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책 읽었겠죠. 정의론 읽었습니다. 아, 정의론 쉽지 않겠죠. 어려움을 느꼈네요. 그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토론식 학습 제안하여 독서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의론을 이해해 나갔습니다. 어때요? 하나하나 연결이 다 되죠. 있어 보이죠, 사실은. 그죠? 나열이 아니죠. 그죠? 점점 들어갑니다. 오히려 어쩌면 점층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학생이. 자. 요건 어때요? 경제 과목에 흥미가 많았다. 흥미가 많았으면 역시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 읽었고 이해했고 발표 수행평가를 냈고 또 알프레드 마샬의 산업경제학을 떠올렸다. 또 다른 분야까지도 확대하려고 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리 시간에 출발했네요. 물리 시간에 궁금증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겼으면 독서해야 되겠죠. 독서를 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을 매개하는 파동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출발해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 독서를 통해서요. 이게 상당히 좋은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볼까요? 화학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산성의 성질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생겼으면 인터넷 결과를 찾아보았죠. 그죠? 알게 되었고 또 빗물의 수자원으로서 활동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자, 단계적으로 다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1번 문항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즉, 지적 호기심 해결을 위한 확장적 탐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아까 기억이 나죠? 트라이앵글 기억나죠? 자,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학습 경험입니다. 본인의 학습 경험을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전체로 개인의 학습 경험을 바로 전체 활동으로 이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글을 쓸 때는 방금 말씀드렸죠.
성적 올린 이야기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자기 공부한 이야기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공부한 방법. 이건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출발해라. 출발점은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즉 교과 세특에서 출발해서 호기심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가는 게 아주 효과적인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사례 중심으로 제시한 거 보셨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2번 문항입니다. 작성 사례 단계 사례 중심으로 자, 볼까요? 800자 공동체 역량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겁니다. 그럼. 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배운 점은 중요하죠.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물론 배우고 느낀 점, 그렇죠? 배운 점만이 아니라 배우고 느낀 점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뭐 인성 이야기 많이 하죠. 인성, 사회성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요즘은 어떤 특정 개인의 인성보다는 사회성이죠. 사회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참 착하다, 성실하다. 요것보다도 착하고 성실한 것보다도 그러면 혼자만 착하고 혼자만 성실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럼 저의 성실함과 저의 착함이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분석 들어가 볼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나오죠. 자, 고등학교 이전의 기록은 학생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교내 활동 중에서 나눔이라든지 배려, 협력, 리더십 등의 사례 한두 가지죠. 한두 가지를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배운 점, 자신이 변화 발전된 점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800자 이내에서 한 문장 평균 60자 내외로 봤을 때 14문장 내외를 적절하게 배열을 해라. 뭐 3단계 내지 4단계 또는 4단계 내지 5단계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항 단계성인데요. 여기서 교내 활동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죠. 방금 아까 1번 문항에서는 개인적인 학습 경험이다 보니까 개인에서 출발하는 게 맞겠고요. 2번 문항에서는 개인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도 공동체 역량이기 때문에 교내 활동, 창체 중심으로 가는 게 낫겠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젤로 활동, 그 다음에 자율 활동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두 번째는 잠시만요. 두 번째는 나의 역할 및 활동 과정. 왜냐면요. 혼자만이 출발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출발하다 보면은 여러 명 동시에 같은 활동했다. 이건 나만의 색깔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내 역할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역할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그런 다음에 활동 의미 부여, 배우고 느끼는 점 뭔가. 요런 네 가지 단계로 가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구체적으로 교내 활동에서 학급 특색 사업이다. 예를 들어 모든별 주제 탐구 활동을 했다. 그럼 주제 선정과 역할 분담 등을 하면서 주제 탐구 활동에 내가 참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내 역할입니다. 나는 리더로서, 그죠? 모두원들 간의 소통 부족을 인지하고 친화력을 위해서 주제 탐구에 앞서 개인 탐구 시간을 만들었다.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원활한 주제 탐구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는 거죠. 과정이 끝났다 그러면 나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자, 탐구력과 소통력이 가장 우수한 모둠으로 선정되었다. 학급 공동체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줬다. 그 다음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이죠. 이를 통해서 자, 진로 모둠 활동에도 적용하여 리더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재인식했다. 요거는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사안의 예시로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문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출발은 여러 명에서 단체에서 출발하면서 단체에서 나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과정이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거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죠?
동아리 활동도 있고 모든 협동 수업, 토론 및 발표, 경시대 준비 과정, 주제 탐구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에 맞게끔 소재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멘토링,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공동체 역량. 이번에서는 방금 1번에서는 주로 수업 시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학습 멘토링 활동에 지원하여, 그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반장을 맡아서 리더십에서 출발하네요. 그 다음에 동아리 도수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출발하네요. 어쨌든 공동체 역량이기 때문에 학습 멘토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장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은 얼마든지 공동체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3인데 1학년 때 아마 입학을 저 알기로 한 6월 달 정도에 입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1학년 때 아마 제대로 아마 못했을 겁니다. 원격 수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2학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그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공동체 역량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현재 3학년 때 많이 풀려가지고 활동들, 시험 전후로 활동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흔히 찾아보면은 흔한 소재가 좀 많더라고요. 평가자가 평가자분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티 선택 과정에서 갈등 해결. 자, 그분들이 자기소개서 많이 보다 보니까, 학급 반티 선택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학생도 그렇지만 여학생들끼리도 반티 선택하면서 갈등들이 많이 생긴 적이 있다.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해결했다 이런 부분. 이제는 너무나 많아서 반티만 나면 이게 좀 너무 식상한 소재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도 매일 아침마다 창문 환기 이런 학생도 많이 늘었죠. 남에 대한 배려가 뛰어난 애죠. 그죠? 뛰어난 학생인데 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니까 요 얘기 듣고 학생들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합니다. 이것도 좀 흔한 소재가 되겠고 아픈 친구를 위한 식판 들어주기 마찬가지. 특히 멘토로서 멘티의 성적 올리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흔했죠.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새로운 참신한 소재를 선정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물론 개인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렵다. 그럼 흔한 소재밖에 없다 했을 경우에 흔한 소재에서 글을 쓰실 때 좀 참신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죠? 그다음 참신한 소재 중에서 단순한 인성의 우수함보다도 공동체와의 소통 경험, 리더십도 좋고요. 꼭 반장, 부반장이라고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급 구성원이라도 리더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그런 과정, 사례 과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내 활동 속에서 나눔, 배려, 협력 등을 발휘한 그런 경험들. 그다음 비대면 상황이죠. 비대면 상황 속에서 원격 수업 속에서 온라인 소통을 경험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참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작성 사례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거 볼게요. 저희 반에 도움받는 친구가 2명 있대요. 그 친구 중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해놓고 학급이 하나가 되어서 의견을 내밀고 이끌어가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친구 이야기하고 있죠? 본인 이야기 있습니까? 자기소개서인데 이거 친구 소개서죠. 자, 밑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리더십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었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 좀 추상적이죠. 자, 자기 역할이 없는 내용이다. 자기소개서가 아닌 바로 어쩌면 친구 소개서입니다. 그죠? 상투적, 추상적 내용으로 구체성이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쓰실 때는 상투적인 것,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것도 볼까요? 저 중간에 보시면요. 저희 모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저희 모둠은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항상 본인의 의사만을 중요시하였고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갈등의 주된 원인이 바로 요 때문이네요. 그죠? 뭐가 좀 이상한가요? 갈등의 주된 원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활동 배경이 과정보다 더 길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쓸 글자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의 주된 원인보다도 갈등의 원인 간단히 쓰시고 어떻게 해서 내가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그런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쓸 만한 여유를 안 주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볼까요? 요 내용 보시면요. 자, 청소당번 정하는 문제로 몇몇 친구들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막 시작되었을 때 저는 학급 회장이 나서면 그때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나서면 도와줘야지? 본인이 직접 나서야죠. 그 다음에 회장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갈등이 깊어졌고 회장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그 다음에 학급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낸 저는 리더는 아니지만 의견 충돌이 심했던 친구들을 중재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학급 회장은 손을 놓고 있고 나는 학급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했다. 의문의 일패를 당했죠. 회장님은. 그죠? 본인은 나는 친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모두가 만족했다.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서울시립대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의견 충돌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중재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문제 없다. 학급 회장이 문제였고 그걸 해결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학급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어떤 과정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자, 부반장이었죠. 학급 1인 1역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총괄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각자 역할을 결정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본인의 역할이었죠. 역할 많이 했죠. 그런 다음에 이 역할이 바로 넛지 효과를 떠올리게 했고 그 다음에 역할 수행을 통한 교실의 변화를 봤습니다. 교실의 변화까지 이어졌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독서 시간에 조별 연극 발표를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한 서너 번 정도 지도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반도 제가 직접 수업을 했거든요. 수업했는데 이 부반장이 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학급의 변화를 주자 해서 역할 수행을 통해서 교실의 변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독서 시간에 조별 연극 발표까지 후속 활동까지 이어진 거죠. 이어졌으니까 본인의 역할로 말미암아 많은 결과를 얻게 됐죠. 얻게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즉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후속 활동으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자, 이것도 좀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더로서의 성과에만 급급했던 저를 발견하며 자, 저는 리더였습니다. 그럼 리더였는데 나름대로 리더 역할을 좀 제대로 못했죠. 자, 소통을 차단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저는 자, 일주일간 등하교 시간과 쉬는 시간에 한 친구씩 먼저 찾아가서 친구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가진 고민, 생각을 듣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한 일련의 과정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소통하는 리더의 모습, 단점을 인정하여 한 발자국씩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항 정리합니다. 2번 문항은 출발점은 단체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출발점은 단체. 1번 문항 출발점이 개인의 학습 경험이면, 즉 개인의 학습 경험으로 출발해서 단체로 갔다면은 2번 문항은 단체에서 출발해서, 그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출발해서 내 역할을 끄집어내서 내 역할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배우고 느꼈다. 이런 과정이죠. 좀 아시겠죠?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되살려서 글을 쓰는데 조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 작성 단계와 사례 중심으로 봅시다. 3번 문항은 모든 대학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율문항입니다. 필요시 대학별로 지원 동기라든지 진로 계획 등의 자율문항 1개입니다. 1개를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800자고 지원 동기하고 진로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죠.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지원 동기하고 진로 계획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자, 대학별 자율문항이죠. 이렇게 많이 묻고 여기에 나온 독서활동이죠.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서울대죠.
서울대 3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죠? 요런 걸 많이 묻고, 그 다음에 입학 후에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어떻게 나갈 거냐, 요런 식으로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잘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3번 문항 제출 주요 대학이거든요. 주요 대학. 어쨌든 다 800자 맞고요. 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죠. 지원 동기하고 진로 계획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죠.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있죠. 학부학과의 인재상을 고려하여 작성. 서울시립대는 반드시 인재상을 강조합니다. 자, 성균관대입니다. 해당 모집단이란 학과 내지 학부를 말합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본인의 노력, 제가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요런 노력을 해왔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 중앙대입니다. 중앙대에서는 추가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중에서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좀 특이하죠. 특이하죠. 아, 그럼 중앙대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1번과 2번 썼는데 이것 말고 또 별도로 나의 우수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드러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는 역시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 도전한 경험. 그죠? 이걸 묻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어쩌지 적으면 좋겠지만은 3번 문항이 많이 어렵다고들 많이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문항이 또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만, 한 군데만 적으면 몰라도 2군데 내지 3군데 적는다면은 3번 문항이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 문항을 약간 많이 꺼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대 볼까요? 지원하게 된 동기 나오죠.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 동국대 전공 준비를 위한 노력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 대부분 동기 많이 나오죠. 자, 서울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2권입니다. 2권입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각 400자인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급적이면 학생부에 기재된 독서를 활용해라. 가급적이면요. 학생부 기재된 독서가 좋겠고 전공 관련 책, 그 다음에 가치관에 영향을 준 책, 융합적인 내용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적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거리 쓰기보다는 동기하고 읽게 된 계기죠. 읽기 전과 읽은 후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지원 동기하고 학업계획, 진로계획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이런 걸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원 동기 봅시다. 학교 생활기록부 있습니다. 진로활동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자신의 관심 분야와 활동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더 좋겠죠. 진로활동 특기사항의 내용과 연관이 되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또 진로계획 같은 경우는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해당 대학의 필수 정보를 반드시 숙지를 해라. 그래서 전공 분야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A대학 B과를 간다 그러면 A대학에 대한, 그 다음 B과에 대한 홈페이지 반드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학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무조건 지원한다. 말이 안 되죠. 그 대학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겁니다. 해당 대학 및 학과의 홈페이지 반드시 확인. 자, 예를 들면 건축학부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죠? 왜 다른 대학이 아닌 우리 대학의 건축학부에 지원했는가? 이거 모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설계 분야에서 강점이 많으므로 그럼 이 학생이 상당히 많이 우리 대학에 대한 정보를 많이 연구했구나, 분석했구나 많이 볼 수 있겠죠. 열정이 그만큼 뛰어나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학생을 뽑으려고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수의과죠. 물론 수의과는 건국대 빼고는 전국에 어떤 국립대 대학이 있죠. 대부분의 지고국에 많이 있죠. 왜 다른 대학 수의과가 아닌 서울대 수의학과에 지원했는가 했을 경우에
서울대에만 인수공통전염연구소가 있어서, 그죠? 사랑과 짐승 공통전염연구소. 아, 그럼 여학생이 상당히 서울대 홈페이지 많이 들어와 봤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연구 많이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라서 지원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 대학의 정보를, 그 학과의 정보를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별로 좋지 않죠. 그죠? 1, 2번 항보 문항이 중복된 내용이죠. 단 지식 확장 내용은 제외가 됩니다. 자, 소재는 얼마든지 중복이 가능한데요. 근데 내용 중복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진로 계획이죠. 그냥 막연하게 대학원 진학한다, 유학 간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다음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학년별 커리큘럼 나열한다. 즉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어떤 공부, 3학년 때 어떤 공부. 요것보다도 요 학과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예를 들어 뭐 생명과학과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생명과학이 좋아서 생명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요것보다도 저는 유전에 대해서 완전 파헤치고 싶어요. 그죠? 한 가지 자기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유전에 대한 1학년 때 어떤 부분, 2학년 때 어떤 부분, 3학년 때 어떤 부분 바로 나오겠죠. 이래야만이 정말로 이 학생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상대방한테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한 학생. 이거는 진로 계획입니다. 자, 이 학생 어때요? 자, DB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바로 DBA입니다. 뭐 데이터베이스겠죠. 저는 DBA가 되기 위해서 학부 졸업 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더 쌓아서 대한민국 DB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DB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건 어때요? 저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이러한 오라클 DB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복구 부서에서 금융 분야 DB 서버의 오류를 최단 시간에 복구시키는 복구 전문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로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죠. 대한민국 DB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것보다도 그죠? 아주 좀 세부적으로 쓴 금융 분야 DB 서버의 오류를 최단 시간에 복구시키는 복구 전문 기술자. 요 학생이 좀 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구나. 세부적으로 진로 목표 계획을 많이 세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평가 작업 봤을 때 당연히 어떤 학생을 원할까요? 두 번째 학생이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네, 법학과 지원입니다. 이 학생은요. 독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3년간 NI 시사 탐구 활동을 하면서 지원 동기를 만들었거든요. 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책, 지연된 정의, 요 책을 읽으면서 법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랄까 계기가 생겼죠. 또 3년간 NI 신문이죠. 신문기사 시사 탐구 활동을 통해서 요렇게 해서 법학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한 또는 NI 시사 탐구 활동을 통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원 동기입니다. 자, 이 학생도 지원 동기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로 계획이 나와 있죠. 일명 문학 소녀였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문학교육연구사 공부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 나오죠. 문학교육연구사 공부를 통해서 특히 소설 교육에 초점을 두어 소설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 방법 등을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세부적으로 진로 계획을 적고 있습니다. 그 학업 계획이죠. 학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국어 교육에 관심 많아서 학생들한테 뭐 일반화된 특수한 어떤 국어 교육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다음 이 학생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한 학생인데 역시 학교 생활하면서 국제 시사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다면서 요걸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시사에 관심 많아져서 자율동아리 월드 이슈에 가입하여 그죠? 그중에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였고 진짜로 많이 활동을 했죠. 이 학생이야말로 정말로 정치외교학과의 지원과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학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분야 활동을 구체적인 지원 동기로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3강까지가 일단 마무리됐거든요.
자, 그럼 3강 아주 중요한 부분 1번과 2번과 3번 항목 작성하는 그런 내용. 아마도 요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 제대로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로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그죠? 내용적인 측면이고, 그다음 내용이 아무리 알차고 진짜 괜찮더라도 형식적인 부분에서 어긋나면은 평가자도 약간 고개를 갸웃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적용을 하는데요. 자, 0점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절대로 적으면 안 된다는 것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공인의학 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 수상 실적 이런 부분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부모, 친인척 포함입니다.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마다 감점을 받고 0점을 받고 불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뭐 부모님 사례 많았었죠. 금수저다.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의지라든지 본인의 능력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의지 능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또는 친척의 어떤 능력에 업어서 합격을 냈다.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서부터 이런 투명해야 된다. 그죠? 공평성을 위해서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요. 이런 거 있죠.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아버지의 역량으로 저희 생활은 늘 원칙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 되겠죠. 자, 이거 보십시오.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이모께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이신 어머니, 컴퓨터 관련 사업하시는 사촌형, 일본에서 여행사 하시는 삼촌. 자, 친척, 인척 전혀 될 수가 없죠. 직업명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요런 부분이 물론 여러분들 분명히 쓰지 않겠지만은 혹시나 해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절대적으로 쓰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희대에서 요렇게 해서 블라인드 시스템 적용 사례거든요. 요렇게 해서 찾아내더라고요.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단어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단어 가지고 하나하나 수기로 바라보죠. 그죠? 수기로 바라봐서 이거 된다 안 된다라고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유사도 수준별 확인 방법이죠. 유사도 A, B, C 수준 나오는데 우리 대부분 다른 학생들이 쓴 자기소개서 있죠.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편은 아닙니다. 만약에 보여주더라도 혹시나 해서 정말 사람의 심리상 괜찮은 문구네 괜찮다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습작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더라도 바로 회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도 아니죠. 무조건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만의 어떤 글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쓴 거는 절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말미암아 매년마다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경우 있거든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쨌든 간에 유사도 비율 요 가지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쓴 건 절대적으로 보지 마시고 만약에 참고하신다면 참고만 하시고 본인만의 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짧고 간결하게 맞습니다. 이게 짧고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는 글로 써야 되겠고 가급적 두 갈씩 구성으로 그다음에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단계성 있는 문장으로 연결을 해라. 요 5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짧고 간결하게 자 볼까요? 어때요? 마침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마침표가 하나 있단 말은 상당히 길게 글을 썼다는 말이죠. 제가 직접 지도하는 학생이거든요. 당시 보건의료직 하면 의사와 간호사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저로서는 진로에 대한 쭉이 나와 있죠.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길게 썼는데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겠나요? 자, 보건의료 계열을 쭉 가서 다양한 직업군을 열람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더더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 더 길죠? 그죠?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쓰다 보면은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쓸 때는 몰라도 읽는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동아리 축제 활동 준비 중에서 쭉 나오죠. 저희 다그침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뭔가 좀 문장이 너무 길다는 것은 아마도 반드시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짤막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글을 쓸 때는요, 길게 쓰다 보면은 내용이 상당히 흐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글이 일관성이 없고 여기저기 말 그대로 흩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가급적이면 짧게 쓰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글로 써야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저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죠. 그 당시 제 나이가 어린 것도 있었고, 저의 관심은 혈액, 저희 자신은, 저는, 이것도 직접 몇 년 됐거든요. 직접 제가 지도한 학생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자기소개서 누가 쓰죠? 자기가 쓰잖아요. 자기가 쓰는데 굳이 자기를 드러낼 필요 있을까요? 자, 저도 쭉 지도하다 보면 요 정도는 아니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쓴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많다면은 군더더기 형식적인 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나치게 나를 강조해서 오히려 맥이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요 저라는 글은, 저라는 단어는 쓰지 마시고 진짜 불가피하게 문장 구조상 주어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는 쓰시되,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저를 쓰지 않더라도 평가자는 다 압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가급적 2갈씩 구성으로 적어라 이야기합니다. 2갈씩. 평가자가 상당히 많은 글을 본다 했죠. 생활기록부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많이 보십니다. 많이 보시면서, 자, 사람이잖아요. 평가자도 눈이 침침합니다. 그러면, 자, 아무래도 앞에 있는 글을 많이 보고 싶어 하거든요. 뭐 저도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필요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부분에 좀 써달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 역시 생활기록부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소개서 쓰실 때도, 여러분들 쓰실 때도 2갈씩 구성이 더 좋다. 평가자한테 뭔가 좀 인식을, 아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쓰는 게 더 좋겠죠. 요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 때문에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지만 혼자 공부하는 습관화가 되어 있어 과학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라는 결론이죠. 맨 마지막에 쓰고 있죠. 요것보다도 오히려 저의 큰 강점은, 그죠? 핵심을 먼저 쓰는 게 더 좋겠죠.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평가자가 이 학생이 학원 한 번도 안 다녀봤고 자기 주도 학습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지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죠? 결론 먼저 쓰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기승전결도 있지만은 결기승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창의적이죠. 그죠?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어떤 문장을 만들 때요, 문장 만들 때 맨 첫 번째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첫 번째 문장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은 평가자를 매료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문장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매력적인 첫 문장으로 시작하기. 저희 첫 제자는 외할머니였습니다. 어때요? 참,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자다 그러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첫 제자가 외할머니야? 그죠? 제자는 보통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외할머니가 제자다 하니까 참 희한하다. 한번 읽어볼까? 뭐지? 궁금증을 유발하죠. 그죠? 이 학생이,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서울대 자기소개를 썼더라고요. 서울대 합격생입니다. 자, 이 학생은 저는 꼬리물기 독서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냥 독서가 아니라 꼬리물기 독서. 연쇄적인 독서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독서를 상당히 많이 했네. 어떤 식으로 독서했지? 궁금하다. 한번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매력적인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죠. 세계지리 수업은 영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세계지리하고 영어하고 어떻게 융합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지? 이런 식으로 했죠. 고등학교 입학 첫날 지금껏 만나본 적이 없는 특별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특별한 친구 누구지? 궁금하다. 한번 읽고 싶다. 그죠? 저도 읽어봤는데 특별한 친구는 맞더라고요. 예. 탈북민의 자녀였더라고요. 탈북민. 특별한 친구 맞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많이 적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년 겨울 친구가 죽은 줄 알고 버리려던 난 화분을 가져와 관심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난 화분? 뭐지? 친구 죽었나? 아, 친구가 안 죽었죠. 난이 죽었죠. 그죠?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어떤 에피소드가 나올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1학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후에 전교회장과 절교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과감하게 전교회장과 절교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어때요? 궁금하죠? 읽고 싶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나머지 다른 문장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자로 하여금 뭔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쓰는 게 더 맞겠죠.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얘기해도, 지나치게 강조해도, 말 그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그죠? 너무 추상적이죠. 말 그대로 구체적이죠. 이렇게. 기사를 처음 쓰는 후배들의 경우 원고 작성이 서툴러 통째로 수정하는 일이 빈번하고 아주 아까보다도, 그죠? 요 내용보다도 세부적으로 적고 있죠. 어쨌든 구체적으로 적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어때요 이게?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복습을 해왔으며 학습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선생님도 그렇고 아마 학생 여러분들도 어때요? 뭔가 와닿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매력적인 첫 문장에 비해서 와닿는 게 있습니까? 없죠.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흔하죠. 열심히 하겠다. 최선 다하겠다. 그럼 읽는 사람도 뭔가 좀 식상한 느낌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단어를 안 쓰는 게 더 좋겠다. 그럼 어떤 게 더 낫는가? 어떤 게 더 나은가? 대학의 교육 철학에 맞게끔 어떤 자세로 특정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단계성 있는 문장으로 연결을 해라. 우리 문장별로 연결이 다 되거든요. 첫 번째 문장이 있으면 바로 첫 번째 문장에 의해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어가야 됩니다.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맞겠죠. 자, 이거 볼까요? 저는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독서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많은 독서를 해왔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많은 독서, 어떤 독서인지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어떤 독서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가자를 우롱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근거 없는 글입니다. 그죠? 단계성 있는 문장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첫째 문장이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다, 많은 독서했다. 두 번째 문장은 생명과학 수강 동기, 수강 내용, 이런만 나왔죠. 독서활동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계성 있는 문장이 아니다, 근거성 있는 문장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요 경우 단계성 있는 문장으로 연결을, 이거 자기만의 구체적인 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어쩌면 상당히 전형적인, 그죠? 1번 문항이죠. 수업 시간에 출발했죠. 호기심이 발동했죠. 그래서 책을 읽었죠. 17살, 17살 경제 플러스 경제학 콘서트, 호황의 경제학, 불황의 경제학 등을 읽으며 거시경제라는 동아리 만들었죠. 그 다음에 경제 수업 시간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국은행에 대해 발표할 수 있었죠. 자, 앞서서 얘기하는 부분 거의 비슷한 틀로 나가고 있죠. 상당히 괜찮은 자기소개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자기만의 구체성으로 확장해 나간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느낀 점 서술형이 있죠. 느낀 점 서술형도 뭐 상투적, 추상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뭐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뭐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왕 쓸 거면은 배운 점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했다. 이런 점. 그죠? 이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연계 활동을 통해서 탐구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라든지 어느새 뜻밖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떤 경험은 제게 늘 긍정의 아이콘을 지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 거보다도 조금 더
구체성을 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썼다는 것은 또 평가자로 하여금 아, 이 학생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구나, 훈련을 많이 했구나라는 인식을 주기도 하겠죠. 그죠? 잘못된 방식의 자기소개서 뭐 앞서하고 비슷한 내용이 좀 반복되긴 하겠지만은 한 서너 개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1학년 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건반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 건 당연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지만 1, 2학년 때 소심한 성격 탓에 면접을 두려워해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타이밍을 놓쳤대요. 하지만 3학년 때 진정으로 간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몇 명만 모집한다고 했고, 저는 이렇게 마지막 학년 때 드디어 보건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훌륭하죠? 훌륭하게 보건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동아리 가입 과정에만 200자가 허비되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그럼 보건반에 들어갔으면 좋죠. 보건반에서 내 역할이 뭐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보건반에 들어가게 된 과정, 이거에만 200자 허비했으니까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주로 아주 핵심보다는 배경에만 연연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뭐 아실 겁니다. 영어 기사를 썼으며 다양한 영어 관련 활동에도 참여했고, 모든 영어 경시대에 참여했고, 영어 교과부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자, 뭘 배웠습니까? 많은 활동에 참여했다. 많은 활동 좋습니다. 영어 기사 썼고,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죠? 요게 문제죠. 자기 자랑 나열형이죠. 나열형. 그런 말씀 드렸죠. 나열, 즉 열거법은 아니다. 열거법은 좋지 않다. 차라리 점층법을 써라. 이게 좋죠. 점층법은 하나를 가지고 크게 깊게 이어가는 겁니다. 열거법은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기 때문에 나는 요거 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그 얻어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게 뭐였다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열형은 좋지 않다.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아마 쓰실 건데 절대 습관적으로라도 이제는 쓰시면 안 됩니다. 나열은 쓰지 말자. 한 가지를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조금 재미가 있을 것도 같죠. 언제나 만년 3등급이었던 모의고사가 2학년 9월 달에 2등급 받게 되었다. 처음 그 숫자를 보고 잘못 본 줄 알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동안의 노력이 보답해 준 것 같았다. 쭉. 어때요?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노력을 쏟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뭐 편지 아닙니까? 아니요, 일기 아닙니까? 그죠? 일기 형식의 감정형 이야기를 다룬 글이다. 그죠? 물론 이거 싹 다 고쳤습니다. 좀 됐지만은요,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는 뭐 일기 형식 글은 아니고 감정형 자기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글, 그게 아닙니다. 그 틀에 맞춰서, 그죠? 틀에 맞춰서 그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에 맞게끔 소재를 적절히 배치해서 쓰는 글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뭐 지원 대학 및 지원 학과 선택이 가장 우선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재상 파악하고, 다음 두 번째 학생부 분석, 정독이죠. 이 정독하다 보면은 분명히 면접과도 연관이 있다. 면접 준비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항별 소재를 배치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개요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개요 작성 3단계, 4단계, 5단계 이어지죠. 개요 작성을 좀 스토리맵 중심으로 작성을 잘 하시면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되거든요. 살 붙이는 게 바로 개요에 따른 문항별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그럼 나는 몇 개의 문장으로 만들겠다고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첨삭 이어지고, 첨삭은 2인 이하의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겠다. 이게 끝나면은 제출 전 확인사항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필히 점검을 해라. 이런 부분 필요하거든요. 지금 9월 13일부터 원서가 시작되고 17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원서 작성 접수가 17일까지 끝난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학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원서 작성 바로 하루나 이틀 뒤까지 그죠? 업로드해서 제출해라 합니다. 만약에 원서 작성할 때 학과가 약간 바뀌면 하루나 이틀 정도 그 바뀐 학과에 대한 자기소개서 고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썼으면은 좀 고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럼 제출 전 확인 사항은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뭐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인가? 당연히 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겠죠.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가능한 내용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배우고 느낀 점 적절한가? 뭐 지원 동기, 전공 접수 쭉 한번 보시고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부분도 보시고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그 기재 금지 혹시 적었나?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소개서 뭐 절차라든지 방법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몇 년 동안에 자기소개서 지도를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내세운 그런 의견이거든요. 탐구 의견이고 나름대로 분석한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본인과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되는 부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차 순서죠. 순서 절차 잊지 마시고 개요 작성 반드시 잊지 마시고 소재 배열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상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남은 기간 열심히 작성을 잘 하셔서 수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